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GLE 3502 포매틱 쿠페입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눈도 막 덮여있어서, 여기 강원도인데 입이 많이 얼었어요. 아무튼 GLE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서 450 그 EABC 들어갔던 거 아주 그냥 끝내줬었던 서스펜션 가졌던 그 차랑, 그리고 또 300D도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세 번째 라인업이 추가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게다가 의미가 있는 게, 제 채널에서 보여드렸었던 중형 SUV들 중에 PHEV 모델들이 뭐 볼보 XC90T8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깝게는 X5 452, 또 링컨도 있었죠. 에비에이터 PHEV, 걔네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중형 SUV 중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4대가 팔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BMW X5 452가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52km로 1위였었어요. 근데 무려 이 GLE 3502 포매틱 쿠페 같은 경우는 66km나 갑니다. 들어간 배터리가 지금 엄청 커가지고 무려 32kWh가 넘는 배터리거든요. 그게 트렁크 바닥에 깔려가지고 그렇게 얻어낸 결과고, 이게 무려, 그리고 또 유럽 시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WLTP 기준으로 하면은 85에서 106km까지나 갈 수 있다고 나오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지금 제가 달려면서 보니까 처음 배터리가 절반 있었거든요. 그때 44km였었고, 오는 동안 지금 BL 모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배터리 레벨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BL 모드를 적절히 쓰니까 배터리 방전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충전도 잘 안 됩니다. 단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트렁크에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이 GLE 쿠페 같은 경우는 요 바닥 트레이를 들어올리면 별도 공간이 또 있었잖아요. 없어요. 완전히 이 바닥 아예 들어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 케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웰컴 키트는 아니고, 이건 뭐냐, 매뉴얼인가 뭐 충전 카드인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있죠. 저거, 이 파우치를 그래서 주는 거구만. 여기다가 이 케이블 담아 다니라고. 그리고 이거는 뭐 펑처 키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쓸모없는 이런 것들을 별도로 수납할 공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얘는 또 쿠페형 SUV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렁크가 이렇게 어슷썰게한 것처럼 깎였죠. 그래서 수납 공간에서 좀 더 손해를 보는 폭이 크게 체감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 단점, 우리나라에 들어온 GLE 3502 같은 경우는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속으로만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안 열려요. 요 밑에는 이거 본드로 붙여놓은 건가? 열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만이 GLE 3502 쿠페, 포매틱 쿠페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거 말고는 사실 제가 뭐 디젤차를 여전히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로 언젠가는 가겠으나, 지금 현실적인 대안은 정말 PHEV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는 뭐 매일 충전을 해도 되고, 매일 충전 안 하면은 그냥 기름통에 있는 연료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디젤 PHEV는 안 들어오지만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그 연료통에 있는 연료 가지고서는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면서도 또 충전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소폭이 남아. 근데 뭐 얘는 잘 이루어지진 않아요. 제가 지금 내리막길에서도 계속 회생제동을 할 때, 그러니까 브레이킹을 할 때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제가 히타도 지금 막 추위를 참으면서 왔거든요. 근데 충전은 잘 안 되더라고. 그럼에도 어쨌거나 66km를 1회 충전 상태에서 갈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에 든, 전 사실 이런 돼지 같은 차 이거 안 좋아해. 돼지 같은 차 안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었나 봐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GLE 3502 포매틱 쿠페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그냥 뭐 색깔, 인테리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다 기본 사양이긴 한데, 차 색깔은 폴라 화이트고요. 그리고 휠은 저는 좋아하지만 많은 벤츠 차주분들, 소비자들은 싫어하는, 바퀴가 작아 보인다는 이유로 그 별 휠입니다. 근데 이것도 AMG 휠이에요. 타이어 사이즈는 앞뒤 공통으로 27550R 20이고, 이게 기본이고 21인치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리플렛은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쿠페가 세단에서도 보면은 문짝 4개짜리 세단보다 문짝 2개짜리 쿠페가 더 고급한 형태거든요. 그냥 자동차의 어떤 옛날 계보를 보면. 그리고 이걸 이제 뭐 SUV에도 집어 넣어가지고 쿠페형 SUV를 만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GLE 대비 얘에서 가질 수 있는 옵션들이 있더라고요. 얘 기본으로 그냥 넣어주는 옵션들, 편의 장비들이. 예컨대 이런 멀티빔 헤드라이트라든지
안에 인테리어도 지금 나파 가죽인데 그냥 일반 헤드램프가 아닙니다. LED는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1억이 넘는 차인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멀티빔 LED라고 써있죠. 조사 각도, 조향, 뭐 심도, 그리고 맞은편에 차가 오면 거기 불만 살짝 끄고 내 앞에 길은 켜고 막 이렇게 다 그냥 아주 똑똑한 헤드라이트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EQ 파워라고 작게 써 있어요. 이거 도어 스텝은 참 좋습니다. 발 올리기 좋고, 특히나 어린이 또는 체격이 작은 여성 또는 노약자 차에 탈 때 발 디디기 아주 좋죠. 이거 원태가 너무 좋아하는 거. 도어 스텝 밟고서 엉덩이를 얹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이거 끝내주는 장점입니다. 보통 이런 뒤에 루프라인 깎인 SUV들은 SUV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런 스포트백 스타일, 특히나 아우디 차들이 많이 그런데 2열 윈도우, 2열 글라스가 100% 안 내려가고 심지어 많게는 여기서 걸리고 그러는데 이 GLE 쿠페는 다 내려가요. 창문이. 게다가 문도 지금 넓게 열려요. 드나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주유구는 이쪽, 주유구는 조수석 쪽, 충전구는 운전석 쪽인데, 주유구는 열어보면은 이거 앞에서 열어야 돼. 이게 주유구가 벤츠 차들이 이제 이 눌러서 못 열게 해놨는데 이게 뭐 가스 그 문제래요. 95론입니다. 얘도 이제 95론 권장 고급 휘발유. 범퍼도 얘기를 안 해드렸구나. 정신이 없네. 이거 AMG 라인 범퍼, AMG 라인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갔습니다. 두 줄 아니면 한 줄인데 한 줄이면 AMG 라인이죠. 그래서 이 밑에 스플리터도 보면은 이렇게 크롬을 좀 대놔가지고 AMG 라인이면서도 화려한 거를 같이 잡은 게 아닌가. 엄청 큰 벤츠. 이 차는 일단, 그리고 벤츠 이게 커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좀 있어빌리티가 이런 속물 근성이라니. 지금 뒷모습에서도 보시면은 일반 GLE 대비해서 이 테일램프가 더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방향지시 등은 켜놨는데 신형 S클래스처럼 뭐 주르륵 켜지는 그건 아니에요. 시퀀셜은 아니고. 뒤에도 이제 AMG 범퍼 스포티하게 무슨 공기를 가를 것 같이 생겼죠. 후진등 한번 볼까요? 먼저 후진 넣었을 때 저 AVS 있죠? 보행자에게 안전을 주는 그 삐삐 소리 굉장히 커요. 트렁크를 여기서 열어보죠. 얘 생산은 미국입니다. 뭐 GLB나 GLA처럼 얘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고, 키는 달라진 거 없어요. 뭐 그대로입니다. 잠금 해제, 트렁크 열림 버튼 보죠. 됩니다. 아주 조금만 텐션이 있어도 바로 멈추고요. 내려가는 게. 여기에도 턱이 이렇게 져 있어 가지고 물건 걸리게 돼 있고, 이쪽에는 누르면 얘가 에어매틱이 들어갔으니까요, 뒤에 자세를 낮춰줍니다. 뒤에 높이를. 지금 내려가죠. 예. 그리고 요게 있는데, 이 선반은 3단으로 접히거든요. 근데 이 끝에가 약간 좀 힘이 없는 게 아닌가. 뭐 이건 아주 소소한 부분입니다. GLE 350이 포매틱 쿠페 같은 경우도 에어매틱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상고를 이제 뭐 드라이빙 모드라든지 아니면 속도에 연관해 가지고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한번 보시죠.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도 얘는 정말 소리가 없어요. 계기판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서스펜션 높이, 지금 컴포트라서 0단계죠. 이게 지금 플러스 1이면 오프로드 단계고, 마이너스 1이면은 스포츠 모드, 그리고 마이너스 2는 고속 주행인데, 지금 임의로 여기서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려보면 지금 이게 최대한 올라간 거고,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볼게요. 컴포트로 바꾸면 이제 시동이 걸리면서 0을 지나서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갑니다. 지금은 이제 0이라는 거고,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죠.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1이 목표였다는 걸 보여준 거였어요. 이게, 그리고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 사이 차이는 7cm일 거예요. 8cm? 정확히 모르겠네. 그리고 여기 배터리도 보시면 지금 이제 절반 조금 안 남았는데 37km 갈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확실히 얘는 배터리 가득 채우면 배터리만으로 66 이상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한 75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GLE 쿠페도
뭐 뒤에가 어슷썰기해서 이렇게 좀 멋을 부린 SUV이긴 하지만 집에서 가족형 SUV로 다분히 쓰일 차기 때문에 2열이 중요한데 2열 문 굉장히 넓게 열립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도어 스텝이 살짝 여기도 멋을 부린 건지 아니면 뭐 때문이든 아니면 이렇게 살짝 들어간 게 아쉽긴 한데 발 디뎌서 올라갈 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본 사양이라는 거, 그리고 체격이 작은 아이라든지 노약자 아니면 또 여성이 탈 때도 디디기 좋고 엉덩이를 그냥 이렇게 얹기도 좋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중형 SUV니까 공간은 나무랄 데가 없고, 문 닫아보면 닫히는 느낌 좋고요. 아주 견고한 느낌이고, 그리고 창문은 지금 앞뒤 모두 이중 접합은 아닙니다. 근데 모두 두꺼워요. 지금 그리고 타자마자 느끼는 거는 넓은 파노라마 선루프 때문에 채광성이 엄청 좋네요. 여기까지 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머리 뒤까지 오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좋고 앞에 개방성 좋고요. 2열에도 열선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는 부메스터. 이것도 확실히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집어넣은 게 아닌가 싶고, 시트도 이거 나파 가죽이래요. 근데 이게 보면 만져보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나파 가죽이 아니에요. 요 가운데 딱 등 닫고 엉덩이 닫는 부분이지, 옆에 부분은 또 그 질긴 가죽, 아티콘가? 그건 인조 가죽 아니었나? 뭐 아무튼 가죽 종류가 다르다는 거. 헤드레스트 쿠션도 딱히 뭐 여기랑 다르게 좀 푹신푹신한 걸 쓰진 않았어요. 크기는 뭐 아주 초대두가 아니면 뭐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지금 뽑아봤는데 여기가 닿아요. 그렇죠. 저기는 안 뽑아서 지금, 저기도 뽑았네. 그렇고 이 룸미러로 봤을 적에 뒷시야가 뭐 적응하면 전혀 문제는 없겠는데, 처음에 딱 탔을 때 보는 순간엔 좀 좁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상 없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에어컨은 당연히 4존, 지금 빛이 막 들어서 에어컨은 당연히 4존이고, 밑에는 전화기 꽂기 좋은 공간이 있고요. C타입 포트 2개 있고, 이건 GL이랑 똑같네요. 바닥도 그리고 튀어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암레스트 볼까요? 암레스트도 직경이 다른 컵홀더 2개가 있고, 이거 견고하고 좋습니다. 발 공간은 뭐 훌륭하죠. 이 정도면 GLE 450, 그러니까 GLE SUV 같은 경우는 3인승 시트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2열 공간은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B필러에 벤트 있고요. 네, 방석 길이 너무 좋고 제 키 178에는 완전히 맞습니다. 등받이도 그렇게 아주 그냥 직각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살짝 누워 있어요. 근데 이 리클라인은 안 된다는 거, 조절은 안 된다는 거. 독서등이라든지 뭐 옷걸이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도어 포켓도 보면 큼지막합니다. 근데 이 안에는 마감은 안 돼 있네. 소재를 보자면 우레탄, 암레스트는 나파 가죽인데 이 하박 닿는 데 있죠, 여기는 또 그 질긴 가죽, 밑에는 또 우레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라이닝, 안트라사이트 이 검정색 루프라이닝도 350이 쿠페에서 들어가는 기본 사양이에요. 이 정도면 쿠페형 SUV라고 해서 2열 승객이 좀 부족하지 않나,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전혀 없겠습니다. 신기하네. X6보다도 얘가 더 이게 좋은 것 같아, 패키징이. 인테리어는 GLE SUV랑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뭐 이 스포츠 스티어링을 들어간 거라든지 아니면 센터 디스플레이랑 계기판도 큼지막한 거 들어갔고, 다른 게 있다면 역시나 이 전기차 메뉴가 있다는 건데, EQ 메뉴가 있다는 건데, EQ 메뉴에서도 보면 뭐 충전 옵션, 내가 집밥 먹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은 설정할 수 있는 거고, 연비, 뭐 에너지 흐름, 차량 엔진, 여기 메뉴는 다 똑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중에 인디비주얼에서 가보면, 설정에 가보면 주행 모드가 5가지입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트, 일렉트릭, 배터리 레벨. 그래서 에코, 컴포트, 스포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대로고,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전력량이 충분하다고 할 경우에는 전기로만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배터리 레벨이 있는데, 배터리 레벨은 전기를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엔진으로만 이제 차 구동을 하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하면 안 되는 구역이 도심 가운데 같은 데는 특히나 있어가지고 그때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환경, 자연환경 같은데 산에 와가지고 나는 이산화탄소 쓰지 말아야지, 배출하지 말아야지, 그럴 때 쓰는 거. 서스펜션 2가지로 설정할 수 있고, 스티어링도 2가지, ESP 역시 2가지.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인디비주얼 모드에서는 조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출발 시 조회는
출발 시 조회를 끄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시동을 끄잖아요. 그리고 다시 다음에 차 타고 출발할 때 시동 걸면 지금 모드, 드라이브 모드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기판도 이거는 뭐 포매트 구동력 배분 서른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운전자 보조 기능, 지포스 게이지, 지도, 또 여기는 이제 RPM, 레드존은 6500. 왼쪽도 보면 속도계를 띄울지, 시간, 에코 마일리지, 이건 주행 가는 거리, MP3, 이거는 경사도입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 차이 없죠. 여기도 그리고 라이트가 있어서 라이트 버튼도 뭐 차이 없고, 그리고 이거 누르면 오른쪽 조수석 조절하는 거, 이쪽에 이제 트렁크라든지 연료 주유 캡, 그리고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고요. 도어 포켓은 여기는 큼지막하게 있는데 이거 분리가 되는 거 좋고, 여기도 마감은 안 돼 있네요. 컵홀더가 있는데 이거 해서 확장할 수도 있죠. 아니면 여기를 누르면 컵홀더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C타입 포트 2개, 닫을 수도 있고, 닫으면 아주 깔끔하죠. 요트 같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줌도 되고, 뭐 주소 입력도 할 수 있고, 이런 뭐 메뉴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우스 패드, 마우스 손목 거치대 같은 거예요. 지상고 조절. 그리고 이거 오프로드 핸들, 이건 너무 좋아요. 카이엔에 있었던 건데 이번 신형 카이엔에 없어졌나? 아직 있나? 긴가민가하네. 이거는 운전자 입장에서도 팔을 올리기 좋을 뿐만 아니라 잡을 때 굉장히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들어갔고, 수납 공간 큼지막하게 있고요. 여기도 C타입 포트가 있네. 예.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금 보이시나요? 보여주는 정보가 엄청 많습니다. 왼쪽은 지금 저기 뭘까? 왼쪽은 전비, 그리고 가운데는 속도계,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에 맨 우측 하단은 Most People 해가지고 노래 제목까지 저렇게 뜨고요. 전화기 안테나도 다 뜨는구만. 네, 이제 GLE 350 E쿠페 포매틱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이 좀 걸린 거요. 걸려 있었네. 얘가 재밌는 게 시동을 일단 껐다가, 지금 이제 꺼진 거고요. 시동을 켜도 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뭔가 이런 소리가 있는데 거의 귀에 안 들릴 정도예요.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일단 컴포트고요. 배터리의 전력량이 충분한다면, 지금 38%나 있죠. 그러면은 일단 전기로 주행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출발 시 조회, 이게 뭘 번역했길래 조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하면은 내가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도 이제 인디비주얼 모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컴포트로 지금 엔진이 깨어난 거고, 얘가 재밌는 게 배터리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32.1kWh나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모터 출력이 122마력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합산 출력이 지금 시스템 출력이 333마력이나 되는데, 전기 모터로만 갈 수 있는 속도의 영역도 160까지 낼 수 있고, 오로지 전기 모터로만 전력량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이런 굉장한 오르막길에서도, 큰 오르막길에서도 엔진이 거의 깨어나질 않아요. 전력량만 충분하면. 지금도 제가 계속 이드라이브예요. 엑셀 오프 하면 바로 차지, 엑셀 온 하면 이드라이브. 지금 이제 전력으로 가는 거예요. 가솔린 엔진은 아예 깨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엑셀을 조금 세게 깊게 열면 부스트 하면서 이 엔진이 깨어날 적의 느낌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참. 근데 대부분의 요즘의 PHEV 차들은 이 엔진과 모터가 수시로 개입할 때, 전환할 때 거의 사람이 못 알아챌 만큼 그렇게 매끈하게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 GLE 350E 같은 경우는 더 그러네. 그리고 소음도 일단 전기차, 특히나 전기차들은 더욱더 그런 풍절, 소음 차단에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동력기관 자체에서 소음 내는 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사람이, 운전자가, 탑승자가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제 엔진이 수시로 깨어나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이제 유리는 앞뒤 모두 홑겹인데 두꺼운 홑겹입니다. 이중 접합은 아니에요. 상당히 조용합니다. 지금 창문이 닫혀 있었죠? 닫아 있는데 열어보면 저 차가 지나가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이 정도면 지금 데시벨 측정을 하고 있는데 50 미만입니다. 데시벨이.
지금 얘가 275에 20인치 휠 타이어를 신었잖아요. 두꺼운 타이어의 큰 휠인데 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지금 2m 폭이고 5m에 육박하는 길이고 1.7m에 달하는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데 엄청 큰 스펙이거든요. 대형 타이어, 커다란 휠 타이어인데 그걸 신고도 내는 이 승차감은 확실히 에어매틱 때문에, 제가 에어매틱은 뭐 GLE에서 450도 그렇고 300D도 그렇고 다 경험해 봤습니다만, 450에서는 그리고 또 그 액티브 바디 컨트롤도 들어갔었죠.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역시나 이 컴포트 모드에서의 이 에어매틱 에어 서스펜션이 전해주는 질감은 물렁물렁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탑승자 또는 운전자 모두 뭐랄까 스포트에서, 지금 스포트로 바꿔볼게요. 이제 더 차의 움직임이 적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차 성격 자체가 그렇게 몰아붙일 차는 아니거든요. 물론 333마력이고 충분한 힘을 가지고, 게다가 얘가 지금 700Nm가 넘는 최대 토크이기 때문에 72kg 포스미터나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생각을 하면 굉장한 펀치를 갖고 있는, 무려 얘가 중량이 지금 GLE 350 쿠페보다 200kg이 무겁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 전기 모터가 더해주는 힘이기 때문에 그냥 추월 가속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게 튀어나가는 느낌이 좋아요. 어떤 꽉 찬 느낌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제동하더라도 앞에가 죽는 느낌이, 죽는 건 좀 있네. 이건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SUV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냥 잠수함처럼 그냥 쫙 가라앉는 그 느낌은 아니네요. 그래도 앞에 노즈다이브가 이렇게 되고 나서 뒤도 가라앉는 거 같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확히 지금 BMW X5 452 같은 경우는 이번에 G바디로 바뀌면서 6기통으로 바꿨죠. 엔진을 3000cc로 가면서 기존에 부족했던 그런 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도 크게 집어넣어가지고 26kW인가 25kW 정도 되는 걸 집어넣어서 주행 가는 거리도, 배터리 주행 가는 거리도 한 52km까지 내게 됐고, 그래서 아주 그냥 굉장한 박수를 받았죠. 근데 이 GLE 350e 쿠페 같은 경우는 벤츠에서 처음 선보이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형 SUV인데 이건 첫술에 배부른 경우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게 66km인데 해외에서는 지금 85, 100 막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얘는 무조건 70km 이상은 갈 것 같습니다. 배터리 충분히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겨울철에도 심지어 70km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생각을 하면은 가장 어떤 현실적인 전기차, 전기 SUV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전기만으로 해서 시속 160km까지 가속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배터리량이 36%가 남아있는데 한번 전기 모드로 가보죠. 일렉트릭으로 해서 이게 이제 전기량이거든요. 지금 30, 지금 계속 전기입니다. 전기 이런 오르막에서도 전기야. 그러다 저 빗금이 좀 진해지죠. 아직까지도 전기입니다. 순수 전기로 가는 거예요. 속도는 지금 77. 속도 위에 보이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40을 넘어서 저 고양이고. 아직도 40에서도 엔진이 안 깨어나기도 하는구나. 89. 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일렉트릭으로만 가는 거예요. 대단해. 이게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한 거겠죠. 지금 이제 전기 모드로 해서 가고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40km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도심을 전기로만 달리고 있거든요. 이 기분은 정말 엔진이 깨어나질 않으니까, 그렇다고 또 완전히 전기차 느낌은 또 아니에요. 전기차는 아무리 액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아도 온 해도 뭐 부가적으로 뭐가 더해주는 게 없죠. 근데 얘는 이제 아무리 글라이딩 모드로 또 바뀌고, 이 드라이브였다가 글라이딩은 항속 주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액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으면 그냥 엔진이 바로 또 깨어나기도 해요. 부스트가 되면서. 그러다가 또 엑셀 오프 하면은 또 바로 엔진 잠자고 차지로 바뀌고. 그래서 배터리 관리만 잘한다 그러면 정말 서울 도심
아니면 뭐 이렇게 전기차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주행 질감도 지금 스포츠로 둬서 단단하게 만들어도 단단한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소폭이나마 그런 움직임이 적어지는 것 뿐이지 지금 이런 저속 코너에서도 그냥 안쪽에 들려요. 예. 그러니까 액티브 바디 컨트롤처럼 그냥 오토바이처럼 뒤에 오토바이가 따라오네 마침. 이렇게 누워가는 내가 눕는 상태에서 뭐 들어 올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 설계 방향 자체가 패밀리 SUV, 사커맘, 사커데디를 위한 그런 설정이란 걸 감안한다면 이 정도면 뭐 차고 넘칩니다 진짜. 오토바이들을 보내고 가죠. 야, 지금 3도인데 오토바이를 탄단 말이야. 정말 열혈 마니아들이시네요. 부럽습니다. 아무튼 오늘 벤츠 GLE 350e 포매틱 쿠페를 정리를 하자면 시장에 나와 있는 4종 중형 SUV들 있죠. PHEV들 뭐 XC90T8이라든지 에비에이터 PHEV라든지 또 X5 452라든지 걔랑 얘랑 해서 4대인데 가장 주행거리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길 뿐만 아니라 주행 질감 그리고 패키징이 일단 되게 좋네요. 오랜만에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내놓은 패키징 잘한 SUV 같아요. 이 정도면 이거 줄 서서 사겠는데요. 예, 제가 이런 칭찬 일색의 평가 시승기는 안 하잖아요. 물론 뭐 좋은 차는 나쁜 차는 없다는 주의긴 합니다만 저런 맨홀 뚜껑 밟는데도 어떻게 이게 저렇게 먹지. 근데 오늘 이 차는 GLE 350e 쿠페 같은 경우는 따봉입니다. 단점은 저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트렁크 바닥을 이제 배터리가 깔리면서 못 쓰게 된 거, 그 별도의 그 트레이 열어가지고 쓸 수 있는 공간. 또 하나는 고속 충전 안 된다는 거. 근데 얘 우리나라에서 고속 충전을 할 수 있으면 왜 그걸 못하게 했을까? 인증을 아예 안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뭐가 법적인 규제를 못 맞춰서라기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뭔가 그냥 뭐 돈 들어서 안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GLE 350e 쿠페 포매틱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바로 세트하면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런 꼬부랑길에서도 지가 돌아 나가죠. 하지만 이건 절대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 보조 기능입니다. 어디까지나. 네, 빠이빠이.